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문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ES 2021 반도체 편입니다. 이번 CES 2021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특징은 역대 CES들과 달리 기업들이 보는 시각이 짧아졌다는 점입니다. 팬데믹을 거친 이후 반도체 업체들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IoT, 5G 같은 것보단 현재, 지금, 당장 우리 일상 속에서의 변화에 좀 더 주목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들은 각자 세션에서 신규 노트북 프로세서를 홍보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신제품들도 앞서 말한 언택트 트렌드, 그리고 그 속 각각의 수요에 맞춰 광범위하게 출시가 되었고요. 왜 PC 내에서도 특히 이 노트북 제품에 대해 강조했을까요? 저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프로세서 기업들은 작년 하반기 모두 신규 아키텍처를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징은 모두 이 데스크톱 제품만을 먼저 출시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노트북 제품에도 도입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최근 PC 시장의 성장이 사실상 노트북 위주의 성장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인텔의 실적 추이를 보면 노트북 CPU 출하량은 꾸준히 성장세에 있습니다. 반면 데스크톱용은 재택근무 증가에도 엔터프라이즈 수요 둔화가 있어서 이런 효과가 상쇄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부터 개별 기업별로 알아볼까요? 인텔은 크게 5가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특이점은 새로 공개한 5가지 라인업 중 4가지가 노트북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데스크톱용 로켓레이크 S가 공개되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프레스 코브라는 새로운 CPU 코어 설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14나노 공정을 채택했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인데요. 데스크톱은 14나노인 반면 노트북 제품들은 모두 10나노 혹은 슈퍼핀 공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즉,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앞선 10나노 공정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서버를 비롯해서 노트북 제품까지만 하해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건 PC 내에서도 성장세가 돋보이는 노트북 시장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CEO 리사 수가 CES에서 키노트 기조 연설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규 노트북 제품들 소개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편 이변에는 제품도 제품이지만 더 고무적이었던 점은 AMD 제품을 탑재하는 노트북 완제품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라이전 3000 시리즈를 탑재한 완제품 수는 70개에 그쳤는데요. 반면 4000 시리즈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5000 시리즈는 각각 100개와 150개에 달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CPU율 점유율 증가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포인트였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CES 2021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CES 기간에 맞춰서 버추얼 이벤트를 가졌는데요. 그리고 데스크톱용 저가형 모델인 지포스 RTX 3060도 공개를 했고요. 엔비디아도 노트북 GPU는 공개했지만 노트북 GPU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그래픽 카드로서 판매되기보다는 완제품에 주로 탑재되는 만큼 개별 GPU에 대한 강조보다는 각 제품을 탑재한 노트북 완제품들의 가격대와 성능 등을 다루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CES에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품을 공개하거나 새로울 건 없었는데요. 그보다는 4분기 실적 발표 기간, 정말 코앞에 근접해 있다는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 전망, 사업 전략, 혹은 설계 공정 전환을 통한 라인업 리프레시 등 이 기업의 펀더멘털과 투자 심리의 변화를 줄 만한 이벤트는 결국 실적 발표 때 공유할 테니까요. TSMC 같은 경우 지난 14일에 실적 발표를 이미 마쳤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ASML, 22일 인텔, 27일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AMD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각 분야에서 1위 기업들인 만큼 이들뿐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이들의 업황 전망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